달리기를 하다 보면 다리가 터질 것 같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순간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또 근육에 젖산이 쌓였구나. 내일 엄청 알배기겠는데? 큰일 났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피로의 주범이자 불청객으로만 취급했던 이 젖산이 사실은 근육의 한계를 깨부수는 엄청난 비밀 무기였다면 믿어지시나요? 오늘은 내 몸의 엔진을 풀가동하게 만들어줄 젖산의 반전 매력과 기록을 단축시키는 진짜 러닝 훈련법에 대해 스포츠 과학 논문들을 바탕으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젖산은 분명 피로물질이라고 배웠는데 그게 아니었다고요? 네, 완벽한 오해입니다. 과거에는 젖산이 산소가 부족할 때 생기는 찌꺼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근 스포츠 과학계의 발표를 보면 젖산은 단순한 노폐물이 아니라 우리 몸 곳곳을 돌아다니며 에너지를 공급하고 세포의 적응을 돕는 아주 역동적인 연료입니다. 쉽게 말해 고강도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이 급하게 꺼내 쓰는 고급 비상식량 같은 거죠. 이 젖산이 세포 안팎을 드나들 수 있게 문을 열어주는 수송체가 있는데 바로 MCT4와 MCT1이라는 단백질입니다. MCT4는 해당 작용을 하는 근육에 쌓인 젖산을 혈액으로 빠르게 내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고요. MCT1은 그 젖산을 다시 산화 능력이 좋은 다른 세포나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로 집어넣어 에너지로 활활 태우내 만들죠. 유산소 훈련을 꾸준히 하면 이 수송체들의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그래서 관련 논문을 쓴 미국의 한 연구진에 따르면요. 9주 동안 사이클 지구력 훈련을 시켰더니 근육 내의 MCT1 수송체가 무려 78%나 증가했고 세포막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 안에서도 젖산을 에너지로 쓰는 능력이 확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젖산을 처리하는 공장 자체가 거대해지는 셈입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궁금증. 젖산을 밖으로 잘 빼내주는 MCT4 수송체가 많을수록 젖산이 안 쌓이니까 운동을 더 잘하는 거 아닐까요? 놀랍게도 최근 연구 결과는 우리의 얄팍한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오히려 젖산을 배출하는 MCT4가 결핍되었을 때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면 지구력이 엄청나게 상승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관련 논문을 발표한 니폰 체육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요. MCT4 수송체가 부족해지면 근육 안에 젖산이 과도하게 쌓이게 되는데 이때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병행하면 한계에 부딪힌 근육이 생존을 위해 대사 과정을 완전히 리모델링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 근육 안에 젖산이 갇혀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몸이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효소들의 활성도를 폭발적으로 높이고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젖산의 분해산물인 피로부산을 태우는 능력을 극대화한다는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말이 우리 근육세포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대체 어쩌다 이런 극한의 효율을 낼 수 있게 된 걸까요? 비밀은 바로 한계치에 도달하는 경험 그 자체에 있습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짧고 굵게 심박수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운동이잖아요. 이 훈련은 근육에 엄청난 대사적 스트레스를 주는데 여기에 젖산 배출까지 원활하지 않으니 세포 입장에선 완전 초비상사태가 열린 겁니다. 결국 우리 몸은 살기 위해 에너지 공장을 풀가동해서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쪽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한계를 깰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마법입니다. 얼마나 효과가 좋아 싶은데 그렇다면 일반 러너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해야 이런 효율을 얻고 러닝 경제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단순히 숨차게 달리기만 한다고 기록이 무한정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러닝 경제성을 극대화하려면 유산소 러닝 훈련에 반드시 하체와 코어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스페인 카스틸라 라만차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요. 20주 동안 지구력 훈련과 근력 운동을 병행한 달리기 선수들을 관찰해보니 신기하게도 달리는 보폭이나 지면 접촉 시간 같은 생체 역학적인 변화는 전혀 없었는데 오직 산소 소모량과 에너지 소모량만 크게 줄어들면서 러닝 영재성이 3.4%에서 4%나 향상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최대 산소 섭취량 자체의 유의미한 증가 없이 오직 에너지 효율성 하나로 이런 기록 단축 효과를 냈다는 겁니다. 엔진의 크기를 억지로 키운 게 아니라 연비를 극도로 높여서 적은 에너지로도 훨씬 더 빠르고 오래 달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죠.
이 선수들의 훈련 비율을 보면 전체 훈련량의 80%는 편안한 속도의 저강도로 달리고 나머지 20%의 시간 동안만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에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중량 스쿼트나 플라이오메트릭 같은 근력 운동을 더해준 거죠. 유산소 운동만 무작정 하는 것보다 근육의 협응력을 키워주는 훈련을 섞어주는 게 자동차로 치면 엔진의 연비를 높이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근데 자전거 타기나 달리기나 어차피 똑같이 숨찬 하체 위주의 유산소 운동인데 몸에서 젖산이 쌓이는 속도나 역치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젖산이 쌓이는 속도는 종목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독일 쾰른 체육대학교 연구진이 철인 3종 경기 선수들을 대상으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15초 동안 자전거에서 전력 질주할 때와 실내 트랙에서 100m를 전력 질주할 때의 최대 젖산 축적률을 비교해 본 겁니다. 실험 결과 달리기에서의 최대 젖산 축적률이 자전거를 탈 때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어요. 반면에 절대적인 최대 출력 자체는 자전거가 더 높았죠. 그래서 연구팀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달리기를 할 때는 체중을 온전히 버티면서 수직으로 몸을 띄워야 하기 때문에 자전거보다 더 많은 근육이 폭발적으로 사용되고 그만큼 젖산이 더 빠르고 강하게 만들어진다고요. 즉, 자전거 훈련에서 측정한 젖산 수치를 달리기 훈련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고 반드시 본인 주로 하는 종목에 맞춰서 젖산 축적률과 무산소성 젖산 역치를 측정해야 정확한 훈련 강도를 설정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결론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똑똑해진 스포츠 과학을 실제 운동에 어떻게 써먹어야 할까요? 첫째, 달리기를 할 때 그저 냅다 뛰기만 하지 마시고 하체와 코어를 단련한 중량 운동이나 점프 훈련을 일주일에 꼭 포함시키세요. 이런 근력 훈련이 근육의 탄성을 높여서 여러분의 러닝 연비를 확실하게 높여줄 겁니다. 둘째, 훈련의 80%는 옆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속도로 길게 뛰시고 나머지 20%의 시간 동안만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섞어주세요. 여러분의 근육에 젖산이 쫙 퍼지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사실은 몸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미토콘드리아가 미친 듯이 에너지를 태우는 괴물 엔진으로 진화하고 있는 순간이니까요. 피로의 상징에서 성장의 열쇠로 탈바꿈한 젖산. 내일 러닝을 하러 나가신다면 허벅지가 타들어가는 그 느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한계를 넘어 여러분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우리 몸의 가장 확실하고 과학적인 신호니까요.